대한민국이 이런 그 지경에 지금 빠지게 됐느냐? 그 간단하잖아요. 탄핵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본질은 간단한 거예요. 홍준표가 대선에서 24%를 득표를 했다고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우파가 단순하게 항상 좌우로 나누면은 한 55%쯤 가요. 박 대통령이 이제 51.2%가 받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층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파적 성향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제 보면 정상적으로 한 55%, 따라서 60%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홍준표가 24%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냐? 결국은 이게 탄핵 사태가 아니었으면 그런 결과가 왔겠습니까? 탄핵을 잘못됐다는 이야기. 탄핵을 잘못돼서 보수 우파가 다 죽게 생기거든요. 이제 지금에 그러니까 와서 쉽게 얘기하면요. 네. 아주 콘크리트 그 우파가 35% 된다 그래요. 예. 40% 정도 되죠. 예.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뺀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뭐 10% 정도로 또 뭐 중도 우파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홍준표 24% 받았다. 다시 말하면은,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 홍준표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우파가 결국 이제 이 탄핵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다 등을 돌려버렸는데, 결국 문제는 그 이후에도 탄핵이 정당했다면은 이들에게 계속 지지가 갔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제 6.13 지방선거에서도 초유의 참패를 당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리고 이 탄핵을 선동해서 주역들이 만든 그 바른미래당조차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이 본질적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부분들, 또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면, 물론 좌파들은 저들은 그렇게 문재인은 활용을 하겠지만, 소위 우파를 지지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연합하자, 통합하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들끼리 뭉쳤다가 저들끼리 찢어나와가지고 정치인 몇 명이, 소위 말해서, 그 국회 정치인들이 현재 이 우파 국민들 대변하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난 4.13 총선 때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그 우파 정당에서 어쨌거나 김문수에도 뭐 사고치고 해가지고 됐지만,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 여론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비록 그때 배지를 달았지만, 현재는, 그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고 전부 불신하지 않습니까? 예. 배지는 단순 한 사람의 배지에 불과한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상황을 판단할 때는, 그냥 자한당이 112명이다. 예. 이렇게 어떤 그 배지 숫자 가지고 어떤 게 그 국민을 대변하는 우파의 어떤 그 지지를 대변한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게 또 오판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통합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탄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이 정치 공학적인 어떤 쓸 수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식의 어떤 그 모양을 갖추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게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 주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칼럼을 썼던데요. 예. 근데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양반도, 결국은 그 당시에도 뭐 탄핵에 대한 정당성 어떤 뭐 언론에 많은 기고를 했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보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그때 조선일보 어떤 모든 흐름 자체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문재인이, 평화를 넘는 군사를 내주고 미국 같은 그 반미를 지속시켜 나가고 또 북한하고 함께하고 경제를 성장을 버리고 복지와 분배로 간다. 뭐 이러면서 또 이 좌파들이 정치를 50년 집권을 내세우면서 계속 일당 독재로 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렸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보수 우파는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나 이거죠. 몰랐지. 그 당시에는 탄핵시키고 온 난리 법석 피워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 우파가 새로 잘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이 언론인들이나 이 지식인들이 그 정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정도는 무지하냐 이겁니다. 그 뻔한 거죠. 대한민국은 좌우로 나눠져 있고 항상 이 민노총이나 좌파 시민사회란 쪽 소위 친북적 형태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끊임없이 저들은 노무현 때부터 북한에 퍼주기 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과 어떤 연계할 것인가 김대중 때부터 낮은 단계 연방제 끊임없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최소한 조금의 정치적인 어떤 식견이나 전문성 갖고 있고 관심이 있다면은 이렇게 상황이 어떤 그 극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 우파가 설 자리가 완전 상실되고 네. 결국은 이 북한의 어떤 그 술에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삼색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탄핵에 대해서 부추기고 선동을 앞장서 놓고 이제 와서 나라가 어렵다고 다시 통합하자.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로 집어야 되거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유튜브에 있는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요. 걱정을 많이 해요.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해서 잘못됐다, 우려한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 탄핵에 대해서는 바로 소리 안 하냐 이거야. 이 탄핵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바로 잡지 않고서 어떤 경우든 어떤 형태의 정치화학적 연합이든 통합이든 어떤 꼼수를 펴봐야 달라질 건 없다고요. 지금은요,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식견이 높다고요. 저들은 단순하게 떼질에 닿았을 뿐이지 지식적 측면의 경륜이나 일반 국민들보다도 저는 절대 전 앞서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제 자신도 정치인보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 분야에 자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정치인이라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국가관과 애국심에 대한 거는 철두철미해야 된다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안보관과 국가관이 터트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탄핵 사태에 동조하고 선동하고 침묵하고 한 세력들 같으면은 정말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를 걱정한다면은. 언론인들도 그 당시에 정말 어떤 좌파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물밀듯이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독자인 어느 하나 한 사람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 있었습니까? 전부 다 머리 숙이고 침묵했잖아요. 이제 와서 연합하자, 통합하자, 좋다 이거죠. 저도 통합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가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돼야 돼요. 정말 속았어, 선동했어, 짧았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도 해서 침묵했고 정말 동조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사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를 객단 내리는데 거기에 동조한 어떤 세력들이 그걸 그냥 넘어가자? 나라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어떤 그 연합이나 통합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선을 끊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 탄핵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마음이 그 속성까지 아는 많은 분들의 상처에 어루만져질 수 있고 또 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길로 저는 끌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현재 탄핵의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간다는 얘기는 그게 좌파의 이 주사파 좌파 세력들의 그게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너희들 탄핵시켰지 않냐? 또 잘못했잖아. 그러면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우파들, 이 사이비 우파들 같은 거, 나 잘못했어. 계속적으로 좌파들은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떤 투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은 이 정치권에 있어서는 현재 자한당이든 바른미래당 더더구나 저 쓰레기들의 집단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저 집단들은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강력한 투쟁을 못하는 거예요. 현재 이 자한당 세력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특히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 뭐 속았든 어떻든 간에 속았다고 하면 그건 정치적인 어떤 그 식견이나 정치적 판단력이 너무나 그건 엉망이고, 또 반대했던 세력들은 정치적 소신이 탄핵 반대 같으면 끝까지 투쟁하고 정말 성명을 발표하고 끝까지 현장과 투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세력들이.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현재 정치인들이라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박사님, 제가 바라보는 gen지에서는 이 탄핵이 되고 보수 우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탄핵을 시키면 자기들한테는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연합을 하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할까요? 저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자기 과오를 인정하게 되면 정치를 관둬야 되거든요. 그건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과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이제 관계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치에 몸담고 있는 기회주의, 소위 해바라기 기회주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명 연장에 꾸준히 해왔죠. 정치인 어떤 그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또 자신들 어떤 자기 어떤 그 공천 또 정치적인 생명 연장 이런 쪽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쨌거나 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현실적으로는 저들이 아마 제대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책임지고 아마 정치를 은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간단치는 않다. 그러나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좌파 프레임이란 거는 탄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좌파 프레임 빠지는 거예요. 탄핵 인정은 국정을 농단했고, 정말 완전히 부패와 권력 스캔들이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탄핵을 시켰고,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좌파 프레임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했어. 아직 반성 못했어.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비판적 행태를 보이면은, 너희들은 훨씬 더 부정했고, 권력 농단하는 세력들은 무슨 우리에게 비판의 칼을 갖다 댄단 말이야. 이렇게 갖다 대보니까 얘들은 스스로가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좌파들이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이 탄핵에 대한 국정농단의 결과로서 탄핵당했다. 너희들이 시켰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가면서 50년 집권이나 이제 계속 나오고 보수 개멸하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좌파 정권하고 싸우려면 근본적으로 어쨌거나 이 탄핵은 철저하게 어떤 부당하게 선동과 정말 일부 세력 또 어떤 북한 여러 가지 복합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정권을 전복시킨 일종의 쿠데타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은 명확하게 우파에서는 교통정리를 딱 해야 돼요. 그래야 걔들하고 이제 싸울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드루킹 게이트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나가지고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우파가 정말 좌파하고 싸울 수 있는 그 동력 확보에 중요한 단초가 됐는데 그런 걸 못 살리잖아요. 왜? 탄핵 찬성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저들은 탄핵을 시켜놓고 묻어가는 거야. 어느 하나 소신 있게 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좌파 프레임에 빠진 현재 이 기회주의 보수 세력들의 어떤 현 주소다. 그러니까 우왕좌왕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준이가 백날 비대위원장 해본들 지지율 변화 없죠. 전원책이 와서 뭐 조직강화 특위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본들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합쳐봐야 탄핵 1월달 바른미래당 할당하기 그 세력 아닙니까? 달라진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 부분이 결국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어떤 이 책임을 물어버리게 되면은 이 좌파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저는 어떤 힘이 생길 거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무작정 어떤 그 연합하자 이런 측면보다도 연합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돼야 저는 그 다음에 어떤 그 두 번 다시 이런 그 시행착오 겪지 않는 저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돼야 저 좌파하고 싸울 수 있고 좌파를 척결할 수 있는 저는 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그 어떤 정치인들은 그 직업이잖아요. 그죠? 정치가. 뭐 저렇게는 쟤들 직업이죠. 네, 직업인데 탄핵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면 사퇴하고 집에 가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을 알고도 시인할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탄핵에 그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죽기 살기로 용서를 해주고 죽기 살기로 탄핵이 잘못된 것을 원인치로 돌리는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처절한 반성. 예. 그러니까요. 특히 개인, 그런가 특히 이건요. 정치는 일 개인의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런 손익의 어떤 손해 유불리가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전체 국민들이 완전히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국가가 완전히 10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 이건요 역사의 평가를 받고 그놈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사람의 목숨이 앗아갈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중차단 어떤 그 과오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책임자 첫째는 자기 양심에 있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어떤 부담으로 가져갈 것이 두 번째 역사에 분명히 기록이 남아요. 탄핵에 대한 시간 지나면 역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정치라면 스스로가 그 정도 판단력도 없이 정말 동조 내지는 침묵 내지는 어떤 주도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어떤 경우든 어떤 명분의 정당성과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 역사의 평가가 남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또 현실적 책임. 거기에 대해서 정계 은폐는 물론이고 정말 어떤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될 세력들은 법적인 어떤 단죄를 받아야 되고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저는 이 통합의 어떤 그런 하나의 물꼬가 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동수 박사님의 논평을 듣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지금 섬뜩할 겁니다. 그거는 죽어도 안 돼. 이래야 놓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요, 국회의원들 별거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 사실 각자 분야에 좀 하다가 공천 받아가지고 당 선택만 잘하면 당선되는 예를 들어 유승민이 같은 경우는 만약 유승민이가 서울에서 좀 당선됐겠습니까? 대구 동구에서 박 대통령 사전 걸어놓고 당선 3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 70~80% 이상이 다 박 대통령이 그늘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이 정말 개인이 잘나서 정말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요. 제야의 천지입니다. 천지. 학력이나 능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현재 국회의원들 수준보다도 뛰어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곱하기 1000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들 스스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어떤 정당 선택이 중요했었고 지역 선택이 중요했었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선거 여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일반 국민과 다를 것 없다. 단지 뺐잖아 달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 국가 간 어떤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 이념,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정치인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회 해산이라는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의 이번 이 탄핵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는 물갈이가 돼야 된다. 저는 그거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볼 때, 우리가 보수파가, 물론 우리 김도희 박사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저도 그래 왔었고, 저도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출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죠? 네. 저 사람들은 정치는 꼭 해야 되겠고, 출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보면은 이제 김대중 고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어쨌거나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야당이라고 하면은, 우파 야당을 하면은 자한당과 이제 바른미래당을 이제 하는데, 물론 정치적 의석수를 갖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탄핵 찬성했던 세력들이 어떤 공식 사과를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공개적 사과. 그리고 친박의 어떤 대승적 수용 이런 게 있던데, 저는 사실은 이 정치권 친박이 수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이 적기 보수 국민들, 또 나를 걱정하는 우파 국민들에게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당연하지. 정치인이 무슨 정치 사과를 합니까? 맞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군림한 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태극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극기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보수 우파 국민들에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게. 그럼요.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진솔한 정말 스스로 봤을 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언론의 등등의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과 선동에 의해서 정말 어떤 일생일대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갖고 문재인 이 좌파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적 본의 아닌 1등 공신되고 나라가 이 지경에 정말 처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뼈저린 어떤 후회와 반성과 사과를 한다. 이런 어떤 뭔가 공식적인 국민들에서 우파가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정말 않고 눈물을 흘리든 뭔가 다시 한번 어떤 뜨거운 어떤 가슴을 안고 좌파를 정말 어떤 척결하게 하는 에너지를 다시 좀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한다는 건요, 시간 지나면 또 찢어집니다. 그것도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된 어떤 언론이든 어떤 지식이든 어쨌거나 정치인이든 간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철저히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좌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요, 우리 박사님. 자, 댓글창에, 네. 자, 빼지린 반성을, 하면, 받아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얄짤이 없이 사과 필요 없고, 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사과도 필요 없고, 잘못했으니까, 집으로 가야 된다. 은퇴를 해야 된다. 1번. 그 다음에, 빼지린 사과를 하고, 죽을 각오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하겠다. 뛰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2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1번. 법화자님, 맞습니다. 1번이네요. 최철문 1번. 너 나 알아 18. 차단 부탁합니다. 1번. 김창순 2번. 유랑자 1번. 1번이 압도적입니다. 우리 김동수 박사님 말씀에, 세이유 세이미님 어려운 숙제다. 조박래님 1번. 그런데, 자, 이 참.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왕조 시대 같으면은 이게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구족이 멸하겠죠. 예. 구족이 멸하지 않습니다. 능력체참 물론 구족이 멸한다고요. 과거가. 그러나, 현재는 안타깝게도 현실의 어떤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이 북한 김정은 이 공산 정권에 이 완전히 상납되느냐 하는 그런 중차는 상황이다 보니 예. 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통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냐면 이런 사건은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최소한도 또 정치적인 어떤 공개적인 그 표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어떤 그 총선에서 자기 스스로가 물러나는 또 어떤 그 지도부는 그런 걸 고려해서 완전 우파가 새로운 어떤 그 신진 세력으로 재편해가지고 정말 우파가 투쟁하고 행동하는 그런 양식 있는 우파가 저는 우리가 새로이 어떤 그 세력화 시켜가 했을 때 저는 앞으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했던 그 마치 국회의원의 직업인 양 정말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화를 권력을 누리기 위한 그런 세력들은 전부 다 퇴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께서 단순하게 탄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그 변화를 이룰 때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불가리하고 완전히 세력 개편할 때까지.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위복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뿐만 아니라 적은 또 탄핵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예회복과 사실 어떤 추후에 정말 어떤 역사의 어떤 그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또 어떤 좀 기록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그 개돼지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아니 정치인들은 뭐 지금 그 정치인들 이 탄핵 이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시인하지 않고 슬그머니 조용해지면 나와서 또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생태가. 두 번 다시 안 돼. 왜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걸요. 예.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그 정신을 완전히 정치인들의 정신을 완전히 개조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완전히 그 차제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이렇게 그 활용하면 앞으로 이 자유통일의 어떤 그 가는 그때까지 어떤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투쟁하는 이 운동도 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 논조가 요즘 이렇게 자한당의 태극기 부대 태극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서. 예. 우파 언론에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태극기 운동 하는데 이게 뭐 하루하루 변화도 없고 이게 뭐 똑같은 건데 그런 말씀들 하시면 바깥에서 보는 어떤 인식은 전혀 달라요.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결국은 보세요. 자한당의 이 전원책이 같은 양반도 보면은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라고 왜 부대하느냐, 촛불은 현명이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많이 해요. 좀 이래 보면요. 정치권에, 소위 자한당 세대조차도, 언론에서도.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리가 주말마다 태극기를 들고, 항상 이 문재인 좌파 투쟁하는 세력이, 그게 현재는 태극기 부대들 아닙니까? 태극기 우리 애국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이제 어떤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어떤 아마 이 정치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걸 이제 요즘 최근에 언론이나 많은 어떤 그 정치권에 좀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이 탄핵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 정치권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저희들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또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동력을 모아가지고 저는 좌파 정권에 투쟁하고 저는 그 가는 과정에 박 대통령께서 저는 아마 석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좌파와 우파, 그죠? 좌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치부가 있더라도 일단 묻고 가고 우리가 목적지에 가서 승리했을 때 그때 뭐 하자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데 지금 우파는 과정을 그죠?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대한민국의 상황은 또 이 과정을 좌파처럼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갈 수 있다면 빨리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부분 이제 이 댓글에 보면 절대 그거 안 된다. 그놈들은 다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여론이 지배적인데 그 부분도 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말씀드려요. 어쨌거나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니 거의 북한에 이제 김정은 갖다 바치는 상황이 오고 있고. 예. 마음은 조급하도 적어도 막아야 되고. 예. 또 박 대통령 석방에도 우리가 혼신의 모든 그 열정을 투입해야 되고. 예. 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이 각자 놀고 이게 좀 현실이다 보니까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삼중고를 겪고 있죠. 예. 이게 어쨌거나 이제 통합이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예. 우리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되느냐. 통합 좋다. 통합 반대하잖아. 그러나 반드시 거기는 선결적 사항이 있다. 이게 중요한. 그건 뭐냐.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가담 정도에 따라서 정규 은퇴해야 될 놈들은 반드시 정규에 퇴직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될 세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세력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 세력들은. 그리고. 자, 예. 알겠고, 이제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주동자급, 전면에 나서서 했던 사람들만, 정계를 은퇴를 하고, 그 나머지는 받아줄 것이냐? 저는 여기서 개별적으로 그 측면보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자한당 지지하는 세력들도 다양한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해야 될 입장은 뭐냐면은, 탄핵에 대한 문제를 어떤 경우든 명확하게 돌리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든 한 발짝 앞서 나갈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탄핵의 주동세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어쨌거나 구체적 향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쨌거나, 진행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조건 합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조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좌파들의 어떤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투쟁을 못하니까, 그 좌파들과 싸우려면은, 탄핵에 대한 부분에 입장 정리를 해야 좌파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통합하던 얘기할 때 우리의 논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예, 근데 입장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댓글이나 보면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자한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사퇴를 하면, 이제 보궐선거를 하면, 지금 이 좌파 정권 하에서 지금 자동 개표기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있던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지금은 한다고 사퇴될 것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 되고 그 과정에 강력한 우파 정당이 탄생해야 된다. 그 우파 정당의 중심은 어쨌거나 이 탄핵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태극기 기념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역사에 반드시 기록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과정에 어차피 공개적 사고나 등등하면 정치적 실무인간이 될 거니까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결국은 이 정치의 원동력 국민들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크게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투쟁의 동력을 좀 확실히 이 기반하에서 어떤 그 우파가 어떤 강력한 우파, 소위 그 소리를 듣는 정도의 강력한 우파 정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제 김동수 박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 이 보수 우파를 다 엎어야 돼, 엎고, 그럼요. 예,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예. 단순하게 한 이벤트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돼요. 틀을 바꿔야 그 틀 바꾼 힘에서 좌파들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 통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별 등등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은 어떤 식이든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전 주장하지만 이 탄핵에 대한 부분 바로 법적이든 모든 측면에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야 박 대통령의 어떤 그 무죄 어떤 명예 회복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동조했던 세력들이 그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났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지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행동하는 우파 세력들 중심으로 어떤 강력한 정당이 정말 어떤 재편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돼야 그래야 이거 좌파 몰아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입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무조건 통합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나 통합을 반대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히 선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저는 그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수파들이 지금 흩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분 5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문좌파 독재 정권은 일사천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죠? 보수가 지금 한시라도 바삐 이제 뭉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파재 박사님 이야기했던 대로 한다면, 근본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 싸움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좀 길어지지 않을까요? 싸움이.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내년 우리 총선 앞두고 큰 틀의 변화가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그 투쟁에 이기려면은 내부의 어떤 철저한 어떤 그 교통정리, 어떤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정리의 핵심 키워드는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다. 저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 다 좋다 이거. 그러나 거기는 핵심에는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나중에 자기 공천에서 정리될 건 정리되고 또 우파 국민들의 이게 어떤 그 가슴의 상처를 반드시 어루만져야 되고 저는 이걸 통해서 정치가 새로이 어떤 그 우파 정치가 새로이 저는 거듭 나야 된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정말 탄핵에 있었던 교훈 두 번 다시 이런 그 어리석은 짓은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동수 박사님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김재희님 통합하면 더 길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통합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 싸우다 보면 진정 싸워야 할 상대는 놔두고 내부에서 싸우다 보면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김동수 박사님의 논평을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그 댓글에 올라오는 분들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사각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김동수 박사님이 이제 고개를 들으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박사님한테. 자, 우리 김동수 박사님,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대한애국당도 통합 이야기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수파에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합치된다는